이상하다 이러고서는 자수를 했죠. 손을 들고. 도안이면 뭐예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제 옆에는요 특별한 게스트 한 분 모셨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이 이제 고조되면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일본을 좀 진정으로 이렇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좀 귀한 이야기 들어보려고 모신 분입니다. 자, 제 옆에 이제 염정순 박사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염정순입니다. 청중들이 많으면 좀 박수라도 쳐드릴 텐데 저희 둘이고요. 염 박사님은 제가 왜 모셨냐면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 30여 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공무원 생활도 하시고 또 현재로는 일본의 이제 E-Corporation JP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자인을 하는 그런 회사 이제 대표로 계시고요. 지금 한일 간의 그런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모셨고요. 먼저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디지털 코리아가 아날로그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그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 일단 그 한국하고 일본의 사회 각 분야의 그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제가 한 10년쯤 전인데 부산에 와서 KTX를 타려고 그 표를 사러 갔어요. 표를 사러 가고 표를 샀어요. 개찰구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개찰구를 찾아봤는데 개찰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러고서는 그냥 갔더니 바로 이제 KTX 타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KTX를 탔어요. 타고 거기에 그 적혀져 있는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불안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돈을 주고 표를 샀지만 왠지 죄진 것 같고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타고 앉아 있다가 차장이 지나가길래 자수를 했죠. 손을 들고 전 표를 샀는데 이게 개찰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차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개찰구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개찰구가 있어야 내가 탔는지 안 탔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 단말 같은 게 있어서 다 압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아무리 디지털이 돼도 개찰구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돌아가서 일본의 그 주간 잡지 다이아몬드라는 잡지가 있어요. 유명한 잡지 아닌가요? 거기에서 저보고 이제 뭐 저 컬럼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컬럼을 썼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랬는데 그 다이아몬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재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그 뒤로 내가 연재를 하게 됐었는데 내가 컬럼 쓴 내용은 뭐냐면 개찰구를 없애는 한국, 개찰구를 고도화하는 일본, 이런 테마로 썼어요. 여러분들 그 일본에 가보시면 신칸센이 얼마나 비싼지 아실 거예요. 요금이. 우리나라 부산까지 가는데 몇만 원인데 거기서는 그 정도만 되면 오사카만 해도 한 20-30만 원 줘야 돼요. 그게 비싼데 왜 비쌀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개찰구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신칸센을 타보시면 그 멋있게 생긴 개찰구가 있습니다.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 개찰구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개찰구입니다. 뭐가 좋냐면 그 동일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이 개찰구를 통과를 하는데 퍼펙트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개찰구. 그 다음에 티켓을 한 장씩 한 장씩 정확하게 밀어넣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가로로 넣어도 되고 세로로 넣어도 되고 뒤집어 넣어도 되고 4장까지 집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뒤집어진 건 뒤집고 다 그 해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사람이 나가는 동안에 표는 나와 있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계고요. 그런데 그 개찰구 하나에 무려 1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라는 저 남쪽까지 그 개찰구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죠. 그러면 그 개찰구의 설치 비용, 네.
그다음에 보통 설치 비용의 30%가 유지보수 비용 아니에요. 네. 그 유지보수 비용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에 내가 한국신문을 봤어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개찰구를 없애서 네. 부당 승차한 사람 때문에 그 손해보는 금액 네. 그거가 돼 있던데 네. 보니까요 4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연간 1년에. 그래서 요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한국은 그 본질을 보는 눈이 있어요. 개찰구를 처음에 종이로 개찰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거를 전산 처리를 하다가 인터넷으로 티켓을 발급하자 하다가 근데 이럴 것 같으면 개찰구가 필요할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99%의 정상적인 고객을 중요시하지 않고 1%의 부당승차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제도가 만들어진 거니까 멀쩡한 손님을 용의자 취급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하게 만든 거죠. 그렇죠. 이 이노베이션은 두 종류가 있어요. 뺄셈의 이노베이션과 덧셈의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지금 한국의 개찰구 같은 것은 뺄셈의 이노베이션입니다. 뺄셈의 이노베이션 없애버리는. 근데 덧셈의 이노베이션은 심플해요. 저항 세력이 없어요. 하나 더 편해지는 거니까. 근데 뺄셈의 이노베이션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하나를 봐서도 알겠지만 파격적인 것들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을 디지털 민족이라고 하고 일본 사람을 아날로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라는 것은 1에서 2로 가는 법은 없어요. 1, 1.1, 1.2, 1.3 있어서 2.0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위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도 아니면 뭐. 그죠? 독에 걸윷 뭐가 있는데 어떻게 도 아니면 뭐가 되겠어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죠? 1.0에서 2.0 가는 게 패러다임 시프트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토요타 자동차의 카이젠이라는 말이 개선이라는 말이 세계적인 아주 존경받는 공통어가 됐잖아요. 그게 카이젠이. 근데 사실은 카이젠하고 혁신하고는 혁신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차이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카이젠은 그 해당 분야에서 계속 기술을 갈고 닦고 품질을 높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고비용 구조가 되는. 고비용 구조도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그게 시대가 흐르면서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 얘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신칸센의 개찰구는 엄청나게 고도화된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는요. 품질이 시간을 우선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품질을 우선해요. 시간의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뭐냐면 산업의 발달 속도가 엄청 빨라서 예전에 전 세계에 자동차라는 게 발명돼서 전 세계에 이 자동차가 1000만 대 보급되는데 걸린 시간이 100년이라고 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보급돼서 전 세계에 인터넷 유저가 1000만 명이 되는데 걸린 소요 시간이 10년이라고 하고 요즘에 갤럭시나 애플이나 신제품 딱 나와가지고 이 신제품이 전 세계에 1000만 대 보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 이 정도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의 완성도를 가졌지만 늦게 나오는 것보다는 80의 완성도, 80의 품질이지만 지금 당장 사람들한테 먹히는 게 좋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창립 7주년을 맞아 보고서 구독 시 5종의 파격 특전을 제공합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9월 4일까지